최근 정부와 여당의 최대 국정과제라고 한다면 부동산 정책을 들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여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합니다. 몇 년째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입법 예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은 0.16%로 OECD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내 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도 0.8%로 OECD 평균 1.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김진애 의원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해주고 있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하고 자산 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는 가구가 실거주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보는 등 실거주자를 위한 1세대 1주택자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요. 치솟는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데에 이번 법안이 일조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점입니다. 첫 번째는 과세 표준 구간 자체를 좀 더 세분화하고 그리고 구간별로 금액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제기간, 즉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는 것을 종래에는 단순한 보유기간으로 하였는데 이번에는 실제 거주기간으로 하여서 그 점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령자에 대한 지급 유예,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개정안의 큰 골자입니다. 예전에는 12억 초과 50억 이하로 하나의 급관에 전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12억 초과 50억 이하의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960만 원에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1000분의 14만큼의 세액을 부과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나누어서 첫 번째로는 12억 초과 20억 이하의 주택, 그리고 20억 초과 50억 이하의 주택을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로 구분됐던 것을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로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나눈 취지대로 작동했을 경우를 살펴본다면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최근 서울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12억을 넘어가는 중위 가격이 이미 상승한 거에 따라서 12억을 넘어가는 그 아파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금을 조금 더 인상하기 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전에는 하나로 퉁쳐서 같이 갈 수 있었던, 근데 이제는 그게 분리되는 구간, 즉 이 구간이 될 것입니다. 20억 초과 50억 이하의 구간, 이 구간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12억 초과 50억 이하를 하나의 구간으로 묶을 수 있을 만큼 큰 차이가 없었다. 쉽게 말해서 12억을 넘는 아파트들, 그리고 20억을 넘는 아파트들이 굳이 구분할 만큼 숫자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억 초과 50억 이하에 속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실에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타겟은 20억 초과 50억 이하의 아파트를 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차별화하여 좀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3, 4채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 처분하고
서울에 한 채만 쭉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과 뭐 다양한 뭐 재산 가치 상승 효과를 노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집은 지방인데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를 이름 사서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지방에 있는 집을 다 처분하고 서울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가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세액을 공제를 안 해주겠다.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가 살아야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만 세액을 빼주겠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부과되는 것이 임대차 3법이죠. 전세 상류 제한, 뭐 각종 그 임대인에 대한 보호가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도입되기 직전에 급격한 전세라든지 월세 상승이 예상되지 않냐 했는데, 최근에 전세값이 조금 올랐다는, 뭐 일부 지역에서는 올랐다는 이런 뉴스도 있고, 전세 매물 자체도 많이 좀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의 세금만 올리면은 이제 부동산이 다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고, 좀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히는 시각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 반박을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정부는 조금 뭐랄까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거 조금 요만큼의 변동을 주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봐서 그것이 작동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를 보기 전에 조금 여론이 악화되거나 또는 부동산이 오른다면 그 다음에 바로 효과를 즉시 계속 투여하고 있는데요. 급격한 이러한 정책 변동 또는 세율 인상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만나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외에도 여러 종부세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을 9억 원으로 상향하고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개정안, 또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해 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의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여권과 야권의 법안 방향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길 바랍니다.